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애플 계정을 통해 아이폰 17을 구매했냐고 묻는 메일이 오자 아니오를 클릭했다. 무더기 소액 결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분 만에 5만 5천 원씩 41차례 200여만 원이 순식간에 결제됐습니다. 자세히 보니 애플 계정을 사칭한 메일이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아이폰을 사용하는 40대 남성 김모 씨. 지난 20일 새벽 발송자 애플 계정으로부터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아이폰 17을 구매했냐는 내용이었는데 구매하지 않은 김 씨는 아니오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19분부터 소액 결제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20여 분간 41통, 전체 금액은 200만 원이 넘습니다. 주말 밤이라 카드회사 상담사는 한참 뒤에나 연결됐고 그제서야 결제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9시 좀 넘었는데 처음에 문자가 3,300원짜리가 딱 찍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33,000원, 33,000원, 그다음에 55,000원이 계속 비 오듯이 문자가 계속 쏟아집니다. 계정을 자세히 살피니 현재 사용하지 않는 20년 된 애플 계정을 통해 결제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메일 발송자도 애플을 사칭한 가짜 계정이었습니다. 이후 애플 코리아 측에 구제 요청을 했지만 거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애플도 연결을 했고 상황을 다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는 거절이 났고 한 번 더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전화를 했고 또 한 번 이의 제기를 했는데 역시 거절 났고 두 번 거절 나면은 이제 다시 할 수 없는. 애플 코리아 측은 언론 대응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소액 결제가 이제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들이 결제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그 고객님 아무래도 고객지원센터고 그다음에 그 실제 문자가 있는 고객님들에서 지원을 해드리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언론 쪽에서 연락 주셨을 땐 저희가 그 직접 그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최근 애플 계정을 무단으로 탈취해 게임머니를 빼돌린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메일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까지 등장한 겁니다. 최근 소액 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 사용자들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정선 아리랑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며 세계 무대로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정선을 들썩일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사당에서 정선 아리랑제 시작을 알리는 칠연 제례가 봉행됩니다. 고려 만국 시기 정선에 몸을 숨기고 충절을 지킨 7명의 충신이 슬픔과 그리움을 담아 한시를 읊었던 정선 아리랑의 근원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의식입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정선 아리랑제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12개 분야 117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막이 올랐습니다. 1976년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작했던 1회 축제부터 50회까지 함께 달려온 주민들이 메인 무대의 첫 주인공으로 섰습니다. 반세기 동안 달라진 정선 아리랑의 위상과 축제의 성장에 누구보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당시 지금 같은 이 시설도 없었고 그 아리랑제에서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그 시설 분과위원회에서 산에 가서 낙엽송을 베다가 그 무대를 만들고 그랬어요. 개막식에서는 주민과 예술인 300여 명이 하모니를 이루는 아리랑 대합창이 마련되고 축제 기간 내내 국내외 다양한 공연팀이 선보이는 아리랑 변주와 인기 가수 초청 공연이 무대를 채울 예정입니다. 아리랑 센터에서는 대표 창작 공연 떼꿈과 아리아라리가 진행되고 일부는 벌써 매진됐습니다. 5일장과 겹치는 27일은 9개 읍면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아리랑 퍼레이드가 열리고 뗏목 시연도 진행돼 축제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직거래 장터, 먹거리촌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올해 50주년을 기념한 역사관도 선보여 지난 반세기 여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고 축제가 끝나면 백서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50주년이 주는 무게를 헤아려보면서 또 이에 걸맞는 컨텐츠의 프로그램으로 정선 아리랑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여러 정선만의 색채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선만의 지역색을 담아 대표 문화축제로 우뚝 선 정선 아리랑제는 50년의 저력을 원동력으로 오는 28일까지 화려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산불에 강하다고 여겨졌던 화렵수조차 강한 산불 앞에선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제는 나무 한 그루 없이 민둥산이 되어버린 산맥을 내려가자 처참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튼 산불에 마을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타데나 지역입니다. 이튼 산불 피해를 입은 상점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진열대가 당시 산불의 강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튼 산불은 올해 1월 7일부터 한 달여간 지속되며 6,000헥타르가량을 태웠습니다. 이 지역의 우점종은 화렵수. 참나무 종류 중 하나인 코스트라이브 오크와 우리나라에선 개버즘 단풍나무라 불리는 시카모어인데 강한 바람 앞에서 수종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We have a lot of special, unique wind events here, Santa Ana winds and sundowner winds, where you're dealing with 40, 50, 60 mile an hour winds, pushing wind and fire downhill. 건조한 날씨도 산불을 키웁니다. 5월 평균 습도 76%로 고온다습한 일본 야마가타현 난요시. 보시다시피 이제 고사리류가 굉장히 많아요. 고사리류가 많다는 뜻은 이게 나름대로 섭하다는 뜻이고 사실 불이 잘 안 나는 지역이죠. 그런데 지난해 5월에는 최저 습도가 10%까지 떨어지는 등 기후변화와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숲이 만들어진 지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이곳 야마가타현도 산불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우점종은 참나무, 즉 화렵수였습니다. 雨が少なかった。また、その年は雪も少なくて、そういう乾燥した状況の中で、風が強くて、燃え広がったというようなことが原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산불의 연중화로 가을과 겨울 산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화렵수가 떨어뜨리는 두꺼운 낙엽층도 문제입니다. 실험 결과 화렵수 낙엽의 열기둥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3배 더 컸습니다. 화렵수 낙엽이 쌓여있을 경우 그 부피, 양적인 측면도 산불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렵수의 낙엽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열량을 뿜어내면서 상층부로 충분한 열량을 공급시켜주고 지표면으로 비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화렵수가 소나무 등 침엽수보다 산불에 강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기후변화 앞에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를 넘어서 어떻게 숲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양구군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 근로자 90여 명의 임금 체불 사태가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추가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이주 인권단체가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양구 필리핀 계절 근로자 90여 명의 임금 체불 사태와 관련해 근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이들은 먼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확인한 90여 명 외에도 자체 조사한 임금 체불 추가 피해자가 700여 명이나 더 있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양구 사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본국에서 출국을 막는 바람에 한국의 일자리까지 잃게 됐다며 임금 체불 해결과 함께 재고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신매매 피해자에 해당됩니다. 그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원 재고용을 통해 실질적 구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계절 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이미 전국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8개월 동안 오빠는 임금 갈취당하고 기숙사 장사에 당하며 결국 노동 착취만 겪고 돌아갔습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계절 근로자 브로커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법무부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필리핀 계절 노동자 임금 착취 논란이 있으니까 바로 캄보디아로 바꾼 것만 해도 법무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양구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사건의 전수조사와 전원 재고용을 촉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국회는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 계절근로자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국회 각 위원회별로 모두 확정된 가운데 도내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도 정해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달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강원대병원과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강원도청과 강원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행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9일 동안 국회 각 위원회별로 시행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북부사업소가 최근 양양군 동해생명자원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해북부사업소는 동해북부권역, 강원 지역의 수산자원 회복과 증대, 바다숲 조성사업, 연안 수산자원량 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강원 동해안 관련 업무는 경북 포항에 있는 동해본부가 담당해왔습니다. 한편 양양군의회는 지난 3월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과 유치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이번 동해북부사업소 신설을 위한 지역 여론을 조성해왔습니다. 강릉시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한교통학회 2025 추계 학술대회에 참가합니다. 교통과 모빌리티가 이끄는 경제 제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강릉시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는 공동으로 행사 기간 동안 전시 부스를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강릉시의 ITS 비전을 공유하고 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며 강릉시의 연계에 도입 가능한 ITS 사업 아이템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강원도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함께 동해안 항만배후단지 조성 관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해안과 도시 간 상생 전략, 항만배후단지 조성 필요성이 논의됐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과제와 함께 동해안 발전 단계별 전략 제시와 강원특별법 중심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동해시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를 반영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3차 개정안에는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관광재단이 설악문화제 기간인 다음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속초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 현장을 둘러보는 당일 버스 투어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속초 관광수산시장과 로데오 거리 일대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강원 상품권 15,000원도 제공돼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또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속초 전역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을 연결하는 무료 순환버스도 운행됩니다. 삼척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삼척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빌려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100여 곳입니다. 임대료 환급 규모는 올해 징수액의 최대 80%며 신규 임차인에게는 감면한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환급 신청은 10월 한 달간 방문과 등기 우편으로 받으며 11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문화 매력 100선에 선정된 태백산 천제가 다음 달 3일 봉행됩니다. 단기 4,358년을 맞아 열리는 올해 태백산 천제는 오전 7시 30분 태백 유일사 주차장에서 천제당까지 걷는 국민 행렬을 시작으로 노래 합창과 천제 봉행, 산상음악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태백산 천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태백문화광장에서 생중계되며 유튜브 라이브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 및 지역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 사업에 강릉시가 제출한 4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